저는 박미양입니다.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했죠.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에 재능이 있었어요. 10살 때 처음 평양 학생소년궁전 무대에 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대 조명이 저를 비추던 그 순간 온몸이 짜릿했었죠. 24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어느 추운 날 대학 강당에 전체 학생들이 소집됐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다들 웅성거렸죠. 단상에 오른 학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위대하신 원수님께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우리 응원단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남조선에 간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공화국을 대표해서 남쪽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어요. 남조선은 우리가 평생 배워온 적대국이었으니까요. 선발 과정은 까다로웠습니다. 외모, 실력, 가족 배경, 정치적 충성도까지 모든 걸 검증받았어요. 수백 명 중에서 단 몇십 명만 선택받을 수 있었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최종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양아, 우리 딸이 조국을 빛낼 거야.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평소와 다르게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당 간부셨던 아버지는 항상 엄격했는데 그날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하셨죠. 동생 미선이는 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온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특별 훈련이 시작됐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체조를 했죠. 노래 연습, 춤 연습, 구호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상 교육이었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 담당 동무가 칠판에 적으며 말했죠. 거리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실업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동무들은 그들을 동정하되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어요.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태어나서 24해 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함께 선발된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리에진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웠죠. 김수진이는 동갑이었는데 춤을 기가 막히게 췄습니다. 최연이는 막내였지만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를 띄워줬어요. 우리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남조선 이야기를 했죠. 거기도 김치 먹을까? 수진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같은 조선 사람인데. 혜진 언니가 대답했죠. 저희는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출발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보안 교육도 강화됐죠. 남조선 정보기관이 회유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항상 조를 지어다니고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십시오. 감시 담당 보위부 간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018년 2월 드디어 출발일이 왔어요. 순안공항에는 우리 가족들이 나와 있었죠. 어머니는 또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게 작은 수첩을 쥐어주셨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라. 조국을 떠나 있는 동안의 마음가짐을 기록하거라. 저는 그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동생 미선이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죠. 언니 빨리 와. 선물 사와. 저는 미선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일렬로 서서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원수님의 전사입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남조선에서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애국심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조국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아줬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감시는 계속됐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복도를 오가며 우리를 지켜봤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이 참 푸르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남조선 땅을 밟는구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자고 다짐했죠.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남조선 인민들을 위로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시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건물들이 빼곡했고 도로에는 자동차가 가득했죠. 이게 굶주린다는 나라의 모습인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멈췄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죠.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어요.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죠. 저는 두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남조선, 아니 남한에요.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선 순간이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짐을 챙겼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냥 멈춰 섰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게 뭔가요? 공항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통로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면세점 불빛들이 화려하게 깜빡였죠. 평양순환공항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실내였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옷차림이 깨끗했어요.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굶주린 것 같은 얼굴도 없었습니다. 동무, 빨리 움직이시오. 보이부 요원이 뒤에서 재촉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었죠. 하지만 눈은 계속 주위를 훑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어요. 더 놀라웠습니다. 커피숍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옆 빵집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배가 고파지더군요.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신식 관광버스였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공항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창밖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차선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죠.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많은지.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이 마치 개미떼 같았어요. 언니, 저것 좀 봐.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죠.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수십 동의 고층 아파트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평양의 려명거리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무들 현혹되지 마시오. 저건 다 허울 뿐입니다. 보이부 요원이 버스 앞쪽에서 말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현혹되면 안 되죠. 하지만 눈은 계속 창밖을 향했어요.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그런데 도시가 더 밝아졌습니다. 불야성이었어요.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켜졌습니다. 광고판이 화려하게 빛났죠. 거리에 가로등이 줄지어 환하게 빛을 내뿜었어요. 평양도 밤에는 아름답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편의점 간판이 보였어요. 세븐일레븐, CU, GS25.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죠. 저게 다 가게인가요? 밤 10시가 다 됐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건 뭐 하는 곳이에요? 혜진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의점이라는 곳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작은 상점이죠. 버스 기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24시간이라고요. 밤새도록 가게 문을 연다는 건가요? 식당도 많았습니다. 치킨집, 중국집, 분식집, 고깃집. 간판마다 형형색색 불빛이 번쩍였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왔어요. 배불리 먹고 나온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치킨집 앞에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치킨 박스를 들고 나왔어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굶주린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분명 겉모습일 뿐이야. 속으면 안 돼.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창이 아니라 서울 근교의 한 호텔이었죠. 건물이 웅장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죠. 방 배정을 받았어요. 저는 혜진 언니, 수진이, 연희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4개나 있었어요. 푹신해 보이는 이불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죠. 욕실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어요. 텔레비전도 켜졌고요. 언니들, 이거 난방도 돼. 연희가 온도 조절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방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피곤할 텐데 씻고 쉬도록. 보이부 요원이 복도에서 말했어요. 저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물 압력도 셌죠. 평양집에서는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물줄기 아래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배운 것과 본 것이 달랐습니다. 굶주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살이 쪄 있었어요. 가난하다고 했는데 건물은 화려했죠. 불행하다고 했는데 얼굴들은 밝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얼굴들. 자자, 이제 자야지.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혜진 언니가 먼저 침대에 누웠습니다. 우리도 따라 누웠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묵이 흘렀죠. 언니, 수진이가 작게 불렀어요. 응, 오늘 본 게 계속 생각나. 나도. 저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맞는 걸까? 연희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쉿, 조용히 해. 들리면 큰일 나. 혜진 언니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본 풍경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환한 거리,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넘쳐나는 자동차들, 불 켜진 편의점들. 이게 미제 식민지의 모습인가요? 이게 고통받는 인민들의 삶인가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배신자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 넘게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건물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저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경적도 울렸죠. 이 밤에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언니들, 다들 앉아? 연희가 다시 물었어요. 응, 잠이 안 와. 수진이가 대답했죠. 나도.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죠. 두려웠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편의점 불빛 사이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일어나, 미양아. 씻어야지. 혜진 언니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응원 연습을 하고 실제 경기에서 응원도 했죠. 손에 든 인공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어요. 카메라가 우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죠. 동무들 저녁 식사 후 30분간 호텔 주변 산책을 허용하겠소. 보이부 요원이 말했습니다. 물론 감시하에서요. 우리는 조를 짜서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혜진 언니, 수진이와 함께였죠. 보이부 요원 한 명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2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저녁 산책 나온 가족들. 여기서 10분만 걷다가 돌아갑시다. 요원이 말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불빛이 환하게 켜진 가게가 보였어요. GS25라는 간판이었죠. 편의점. 저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로 된 벽 너머로 안이 훤히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열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진열대마다 상품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과자가 가득했죠. 초코파이, 새우깡, 포카칩. 이름도 모르는 과자들이 수십 종류 쌓여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는 음료수였습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이온 음료. 온갖 색깔의 병과 캔이 즐비했죠. 세 번째 줄에는 컵라면이 보였어요.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 가지였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거 봐. 냉장고 진열대가 보였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샌드위치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초코 우유도 즐비했죠. 그 옆에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사과, 딸기. 평양에서 바나나는 특별 배급 때나 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가끔요. 근데 여기는 그냥 편의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막혔죠. 동무들 뭘 보고 있소?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그쪽을 향했죠.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들어갔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학생은 진열대 사이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초콜릿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바코드를 확인하더니 다시 내려놓고 다른 걸 집었죠. 고르고 있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생은 결국 초콜릿과 딸기 샌드위치 그리고 바나나 우유를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갔죠. 카드를 꺼내 결제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웃으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특권층이었던 거 아시죠? 아버지가 당 간부였으니까요. 그런 저도 초콜릿은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했어요. 명절이나 김일성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요. 근데 저 학생은 그냥 밤 10시에 편의점 가서 초콜릿을 샀습니다. 고민하다가 골랐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또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30대쯤 돼 보이는 회사원이었어요. 넥타이를 풀어 헤친 모습이었죠. 그 사람은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불고기 도시락, 제육 도시락, 치킨 마요 도시락이 있었어요. 고민하더니 불고기 도시락을 집었죠. 그리고 맥주 2캔도 같이 들었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면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죠. 안녕히 가세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양 백화점도 가봤어요. 1년에 한두 번 아버지를 따라갔었죠. 거기도 물건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적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진열만 돼 있고 실제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 작은 편의점 하나에 평양 백화점보다 더 많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언니, 저기. 수진이가 또 제 팔을 잡았어요. 편의점 한쪽에 전자레인지가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 넣더니 기다렸죠. 3분 후 뚜껑을 열고 젓가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바로 먹는구나. 배가 고프면 사서 바로 먹을 수 있는구나.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갈망이었죠. 동무들, 이제 돌아갑시다. 요원이 재촉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떼야 했어요. 하지만 고개는 계속 뒤를 돌아봤죠. 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가리켰어요. 엄마가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꺼내줬죠. 밤 10시가 넘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주는구나. 그것도 웃으면서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미양아, 괜찮아? 혜진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언니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언니도 봤어? 응. 수진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언니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 그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미양아. 혜진 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언니도 울고 있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틀 전부터 계속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저 편의점 하나에 평양백화점보다 물건이 많았어. 그것도 한밤중에 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맞아. 학생이 초콜릿 고르는 거 봤어? 선택을 하더라. 여러 개 중에서 골라. 연희가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죠. 우리는 평생 선택해 본 적이 없잖아. 배급받은 거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쉿, 조용히 해. 옆방에 보이부 요원 있어. 혜진 언니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모여 앉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20년 동안 배운 게 뭐야? 남조선은 지옥이고 인민들은 굶주리고 미제가 지배한다고 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얼굴 봤어? 다들 살쪄 있고 웃고 있어. 옷도 깨끗하고 자동차도 얼마나 많아. 평양에는 간부들만 차 타잖아. 편의점이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있어. 24시간 불 켜져 있고.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본 것들을 하나씩 꺼내놨어요. 언니, 나 무서워. 연희가 말했죠. 뭐가?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저는 연희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면 다시는 못 나오잖아.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었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저희는 다시 숨을 쉬었죠. 내일도 산책 시간 있대.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시 가보자. 확실히 봐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더 봐야 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편의점 불빛과 진열대의 상품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초콜릿을 고르던 학생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을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뷔페였죠. 저는 접시를 들고 음식 코너를 둘러봤어요. 계란 프라이, 소시지, 베이컨, 샐러드, 과일, 빵. 종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아침에 옥수수죽이나 밥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요. 저는 조금씩 담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이상하게 넘어가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해서였습니다. 잘 먹어, 미양아. 기운 내야지. 혜진 언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언니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오전에는 다시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응원을 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녁 산책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도 30분 산책 시간을 주겠소. 보이부 요원이 발표했어요. 저는 수진이, 혜진 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요원이 우리를 따라왔죠. 김동무라고 불렀습니다. 저쪽으로 걸읍시다. 김동무가 어제와 반대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편의점이 저쪽인데 10분쯤 걸었습니다. 그때 김동무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김동무가 전화를 받으며 몇 걸음 떨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혜진 언니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재빨리 어제 그 편의점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김동무가 뒤돌아볼 때쯤 우리는 이미 모퉁이를 돌았죠. 편의점이 보였어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유리문 바로 앞까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죠. 냉장 진열대에 도시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김치찌개 도시락, 카레 도시락, 돈가스 도시락.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4,000원, 5,000원. 그 옆에는 삼각김밥이 줄지어 있었죠. 참치, 김치, 불고기, 치즈. 한 개에 1,000원에서 1,500원. 과자 코너는 더 놀라웠습니다. 한 칸 전체가 초콜릿이었어요. 가나, 허쉬, 페레로로쉐, 키캣, 스니커즈. 이름도 처음 듣는 게 수십 개. 음료수 냉장고도 빼곡했습니다. 콜라만 해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제로콜라. 커피도 캔커피, 병커피, 컵커피. 동무들, 거기서 뭐 하시오? 김동무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죠. 죄송합니다. 그냥 신기해서요. 혜진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돌아갑시다. 이러면 내일부터 산책 금지요. 김동무가 노려봤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죠. 하지만 충분히 봤습니다. 더 확실하게요. 숙소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다시 침대에 모였습니다. 언니들, 가격 봤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도시락이 5,000원이더라. 5,000원이면 북한 돈으로 얼마야?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 원? 많아야 1,000원? 혜진 언니가 추측했죠. 그럼 여기 사람들은 1,000원으로 저렇게 푸짐한 도시락을 먹는 거야? 평양에서 1,000원이면 옥수수 1kg도 못 사잖아. 우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니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나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아. 침묵이 흘렀죠.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나도.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혜진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죠. 근데 가족들은 어떻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맞아요. 가족들. 탈북하면 3대가 처벌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고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미선이.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야 해.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근데 가족들이. 알아. 나도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근데 미선아, 생각해봐. 우리가 돌아가서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겠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매일 거짓 선전을 외치고 굶주리면서도 위대한 수령님 만세를 부르고 그게 우리 남은 인생이야. 수진이가 말했죠. 언니, 혹시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같은 생각하는 사람. 연희가 물었어요. 분명 있을 거야. 다들 본 게 똑같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조심스럽게 알아보자. 다음 날부터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식사 시간, 화장실 갈 때, 틈날 때마다 다른 단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죠. 리명숙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평양음악대학 출신이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죠. 명수가, 너 어제 산책 나갔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뭐 특별한 거 봤어? 명숙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편의점.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우리 방으로 와. 밤에 혜진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 명숙이가 우리 방으로 왔어요. 박은혜라는 단원도 함께 왔죠. 우리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소리를 가렸어요. 언니들도 그렇게 생각해? 명숙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나도 그래.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어. 은혜가 말했죠. 눈이 퀭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고 싶어. 근데 가족들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본 것들을 나눴죠. 편의점, 자동차, 깨끗한 거리, 웃는 사람들. 언니, 나 어제 호텔 텔레비전 켰어. 은혜가 말했어요. 뭐가 나왔는데? 드라마. 남한 사람들 일상 나오는 거. 집이 엄청 컸어.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 먹으면서 웃고 우리한테 남한 드라마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봤지. 근데 언니들, 그게 연기가 아닌 것 같았어. 진짜 저렇게 사는 것 같았어.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몇 명이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우리 방 넷, 명숙이, 은혜. 6명. 더 있을까? 조심스럽게 더 알아보자. 다음 며칠간 우리는 계속 탐색했습니다. 결국 2명을 더 찾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췄죠. 더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6명. 우리는 밤마다 몰래 만났어요. 언니들, 진짜 여기 남을 거야? 연희가 어느 날 밤 물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명숙이가 먼저 말했죠. 나도.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지? 보이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하잖아. 귀국 전날 밤밖에 없어.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날이 우리 마지막 기회야.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죠. 언니들, 진짜 하는 거야? 돌이킬 수 없어?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살아야 해. 우리도 저 편의점에서 자유롭게 초콜릿 사 먹을 권리가 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요. 그래 하자. 자유롭게 살자. 6명이 손을 맞잡았어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귀국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귀국 이틀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6명은 밤마다 화장실에 모여 계획을 짰습니다. 물소리로 목소리를 가리면서요. 경찰서 위치를 알아야 해. 혜진 언니가 말했죠. 어떻게? 호텔 프런트에 물어봐야 해. 자연스럽게. 다음 날 아침 명숙이가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라고 핑계를 댔죠. 강릉경찰서요? 여기서 도보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지도를 그려줬어요. 명숙이는 그걸 화장실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20분. 뛰면 15분. 보이부 요원들이 잠드는 시간을 알아야 해. 우리는 며칠간 관찰했어요. 밤 12시가 넘으면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해 보였죠. 새벽 내에 움직이자.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귀국 전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토할 것 같았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괜찮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그냥 떨려서. 온종일 응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손에 든 인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흔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떴죠. 동무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니 일찍 자도록. 보이부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으로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침대에 누울 수 없었죠. 밤 10시 우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들 정말 하는 거지? 연희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죠. 응.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어. 혜진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가족들한테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나도. 근데 수진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게 가족들도 원하는 일일 거야. 제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믿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족들을 위하는 거라고. 거짓말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믿어야 했죠. 안 그러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우리는 옷을 챙겼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침대 밑에 숨겨뒀죠. 신발도 준비했어요. 12시. 복도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 혜진 언니가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2시. 우리는 침대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명도 눕지 않았어요. 3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시 30분. 혜진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 입자. 우리는 조용히 외투를 입었습니다. 신발끈을 묶었죠.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다시 묶었어요. 3시 50분. 혜진 언니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비됐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죠. 4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비상구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다른 방 문도 열렸습니다. 명숙이와 은혜가 나왔어요. 6명이 복도에 섰습니다. 혜진 언니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한 줄로 따라갔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 테니까요. 1층, 2층,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5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누구요? 보이부 요원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뛰어. 혜진 언니가 소리쳤죠.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따라왔죠. 당장 멈춰.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야간 직원이 깜짝 놀라 일어섰죠. 저기요. 우리는 호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죠. 이쪽이야. 명숙이가 앞장섰습니다. 지도를 외운 사람이었죠. 우리는 어둠 속을 달렸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들 잡아. 더 빨리 뛰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때 편의점이 보였어요. GS25.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새벽 4시인데도요. 언니들 저기.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유리창 너머로 진열대가 보였죠. 빼곡한 상품들. 우리 나중에 여기서 마음껏 사 먹자. 연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꼭 그러자. 저도 울면서 대답했어요. 더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다리가 풀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요? 저기다. 명숙이가 가리켰습니다. 큰 건물이 보였어요. 강릉경찰서라고 써 있었죠.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경찰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유리문을 열었죠. 당직 경찰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봤나 봅니다. 북한 응원단이라는 걸 알아챘어요. 저희, 혜진 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탈북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찰관은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황 발생. 북한 응원단 탈북 신고. 지원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했다. 우리 해냈어.
수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응, 해냈어. 저도 수진이를 안으며 울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동무들 당장 나와. 김동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죠.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보호합니다. 저들은 공화국 인민이오. 당장 넘기시오.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물러나 주십시오. 더 많은 경찰관들이 도착했어요. 보이부 요원들을 밖으로 내보냈죠. 우리는 경찰서 안쪽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다들 많이 놀라셨죠. 여경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차를 제대로 들 수 없었죠. 이제 안전해요. 여러분은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요? 연희가 물었어요. 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새로운 인생의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언니들, 제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한 거지? 응, 잘했어. 미양아, 우리 정말 용기 있었어. 혜진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뭐하지? 수진이가 물었죠. 일단 편의점 가자. 배고파. 명숙이가 말했어요. 우리는 울다가 웃었습니다. 맞아. 초콜릿 사 먹자. 마음껏. 바나나 우유도. 딸기 샌드위치도.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몇 시간 후 통일부 직원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보호시설로 데려간다고 했죠. 차에 타기 전 저는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이제는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어요. 미양아 가자. 혜진 언니가 불렀습니다. 응. 저는 차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는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통일부 보호시설에 도착했죠. 하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탈북민들이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3개월 정도 한국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방이 배정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6명이 함께였죠. 다행이었어요. 첫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 꿈은 아닌가?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언니 잠아?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너도? 응, 너무 떨려. 우리는 그날 밤도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 때문이었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가 많았죠. 동무가 아니라 친구예요. 수령님이 아니라 대통령이고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감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감시받으며 살았는데요. 경제 교육도 받았습니다. 은행, 카드, 월급, 세금. 처음 듣는 개념들이었죠. 여러분은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집도 구하고 생활도 시작할 수 있어요. 정착금이라니. 나라가 돈을 준다고요. 일자리도 알선해 드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 단어가 아직도 낯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죠. 어느 주말이었어요. 외출이 허가됐습니다. 언니들, 드디어 편의점 가는 거야? 연희가 신나서 물었어요. 응, 약속했잖아. 우리는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같이 나와주셨죠. 편의점이 보였어요.
GS25. 강릉에서 봤던 그 간판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꿈만 같았죠. 진열대 앞으로 갔습니다. 과자 코너였어요. 초콜릿이 가득했습니다. 새우깡, 포카칩도 있었죠. 손을 뻗어 하나를 집었어요. 집어도 돼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려고. 제가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저는 페레로로스의 초콜릿을 집었습니다. 강릉에서 여학생이 샀던 그거요. 수진이는 바나나 우유를 들었어요. 연희는 딸기 샌드위치를 골랐죠. 우리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구경하면서요. 언니, 이거 봐. 컵라면이 이렇게 많아. 여기 아이스크림도 엄청 많네. 신기한 게 너무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손에 가득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13,000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선생님께 받은 돈을 꺼냈죠. 2만 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가방에 물건을 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들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초콜릿 포장을 뜯었죠. 입에 넣었어요. 달콤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어, 미양아? 혜진 언니가 물었어요. 행복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초콜릿 하나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죠. 3개월 교육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집을 구했어요. 저는 서울 신림동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죠. 일자리도 구했어요. 패션 회사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첫 출근 날 회사 사람들이 반겨줬습니다. 미양 씨,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배우면 됐죠?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됐고요.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집 근처 세븐일레븐이었죠. 커피 한 잔을 샀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벤치에 앉아 마셨습니다. 저녁 하늘이 예뻤어요. 이게 일상이구나. 혼자 중얼거렸죠. 7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11월 저는 지금 강남에 있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대리가 됐죠.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도 있고 주방도 넓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다들 친절했죠. 연애도 했습니다. 작년에 헤어졌지만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함께 탈북한 언니들과는 아직도 자주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모이죠. 언니들, 오늘 어디서 볼까? 카톡방에 제가 물었어요. 강릉 갈까?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 편의점? 응. 우리는 차를 빌려 강릉으로 갔어요. 7년 전 그 편의점 앞에 섰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GS25. 언니들 들어가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걸 골랐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자연스러웠습니다. 계산하고 나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들, 우리 잘한 거 맞지? 연희가 물었어요. 응, 정말 잘했어. 명숙이가 대답했죠. 가끔 가족들 생각나면 가슴 아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후회는 안 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용기 있었어. 그때 그 결정이 없었으면 지금 여기 없잖아. 맞아. 우리는 자유로워. 혜진 언니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죠. 언니,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제가 말했어요. 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 막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모르겠어. 방법을 찾아볼 거야. 강연이든 글이든.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언니들, 편의점 한 번 더 갈까?
연희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또, 아까 갔잖아. 그래도, 또 가고 싶어. 우리는 웃으며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계산대 앞에서 저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네.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7년 전에 처음 이 편의점 봤어요. 유리창 밖에서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 혹시 탈북하신? 네. 저 북한 응원단이었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게 여기였어요? 네. 이 가게 덕분에 전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우리는 웃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미양아, 저 직원 감동받은 것 같은데? 그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편의점 간판들이 보였죠. 언니, 나 행복해. 나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그리고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차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저는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메리카노를 샀죠. 직원에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손님도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요. 매일 아침 커피를 고를 수 있고, 점심에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저녁에 친구를 만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작은 자유들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 전부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봐요. 언젠가 너희도 여기 올 수 있어. 편의점에서 초콜릿 사 먹을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죠.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날이요. 저는 그때까지 제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편의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 세뇌를 깨뜨렸어요. 작은 것들이 때로는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도 저는 편의점에 갈 때마다 감사해요. 자유롭게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것, 배고프면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것,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2018년 2월의 그날 밤, 우리가 내린 선택이 옳았습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용기 내길 잘했어요.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밖은 여러분이 배운 것과 다릅니다. 희망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편의점에서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박미양의 이야기입니다. 북한 여자 응원단에서 자유인이 된 한 여성의 이야기요.